재판에 가서 저희가 허위 보도로 드러나고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가짜 뉴스라면 제가 법적 처벌을 더하게 받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재판 결과가 무죄라면 그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공지욱 기자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의 답변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12월부터 저희 뉴스타파가 지금까지 유일임 위원장의 청부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 약 40여 개의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유일임 위원장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깜짝 놀란 것은 그 YTN에 있을 때 곱창집? 이거 다 사실로 보입니다. 왜 도대체 공사 구분이 없는 분이다. 이게 지금 그 참고인께서 JTBC의 사회탐사팀에 있을 당시의 보도의 취지는 결국은 대검 중수부가 2011년도에 대장동 관련 혐의로 조영을 조사하고 계좌 압수까지 했는데 봐줬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우선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조의영은 여기 나온 녹취록에 의하면 줄기차게 자기는 조사를 받지 않았다 2011년도에 한번 보세요. 10월 16일 날 2021년 그 26일 오전에 그 조우영 씨와 그 정인의 참고인의 지시를 받은 PD관에 전화 보세요. 조우영 뭐라고 하느냐?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2011년도에 대장동 대출에 관해서는 문제 사업장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그 봉 기자의 그 보도를 보면 뭐랄까 이 과정에서 대충 알 쓰는 명목으로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윤석열 중수이과장입니다. 주임검사. 그러니까 여기에 또 저한테 와장창 계좌 압수수색 통지가 날라왔어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2011년도에 조사도 안 받았고 2012년도에 조사를 받았다. 그때는 대검 중수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이라고 풍동개발, 대장동이 아니라 풍동개발대 조사를 받았고 중앙지검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1년도에 조사받았다. 12년도로는 없애버리고 계좌 추에 날라왔다. 이렇게 왜 이렇게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다 비틀어 버렸잖아. 답변 드릴까요? 아니 짧게 해봐. 내 질문에 2012년도 왜 뻐먹었어요? 2012년도에 조사받았다. 2012년에는 막 날라왔다 이게. 2011년에 본인이 이제 처벌받지 않았고 조우영 아니, 씨는 처벌은 2015년에 수원지검에서 징역 2년 6개월 받았는데요. 봉기욱 씨, 내가 물어보자는 게 11년도에는 대장동 대출에서 조사를 안 받았잖아요. 2014년 경기경찰청에서요. 그런데 왜 2011년에 조우영 씨를 조사했습니다. 조우영의 진술 조서를 아니 이 저희가 양반은 확보했습니다. 2011년 2월에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한 거 아니에요? 2014년 경기경찰청 조우영의 진술 무슨 조서에 소리야? 조우영 씨 스스로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 대출건으로 수사를 받았고 제가 대출 커미션 받은 것 때문에 모두 수사를 받았고 그때 당시 계좌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혐의를 받았습니다라고 반복해서 아니, 경찰이 진술한 기록이 아니 있습니다. 2022년 2월 20일 보도에 네. 귀하의 보도는 네. 2011년 2월에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우영이가 안 받았잖아.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에 조우영 본인의 경찰 진술 조서에 자기가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도 받고 계좌 압수수색 자, 받았다고 그다음 자백을 했습니다. 조사를 받은 게 하나 있긴 있는데 보니까 2011년도에 조사를 받은 것은 김모 수석의 그 김양 씨와 관계 때문에 조사받은 거잖아요.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에 대검 중수부가 조우영을 아니 입건해서 수사를 했다가 조우영을 그 기소를 하지 않으니까 2012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니, 그건 다시 다른 수사를 한 사실이고. 겁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앞뒤 상황과 관련 판결문까지 다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 이것은 아무 것이 가짜 뉴스라고 하면 당시 가짜 뉴스가 되는 겁니까? 보도 당시에는 귀하가 갖고 있던 소스는 이게 다 아니요. 아닙니다. 마음대로 경기경찰청의 그 진술 조선 저희뿐만 아니라 대다수 언론사 경향신문도 있고 다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네. 조우영의 진술을 줘서 보자고. 보면 누락된 거. 자, 대검찰의 중수부에서 출소할 때 진술에 만난 검사는 박기혁 비혁 검사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을 만나거나 조사받은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보도는 뭐가 됐어요? 커피 타중으로 돼 있잖아요. 남욱 변호사의 대장동 검찰 수사 기록이요. 나무건 예. 믿고 귀하나 귀라의 AD가 녹취해온 조우영을 하나도 안 믿는 거네. 남욱 변호사가 작년 그러니까 2022년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 때도 반복해서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을 통해서 조우영 사건을 무마했다고 반복해서 진술을 했어요. 지금에 와서 말을 바꾸고 있지만 남욱 변호사의 그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처음 밝힙니다만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은 2013년에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하시고 2014년 경기경찰청과 수원지검 조사 때 조우영을 변론해 주셨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그렇다면 아무런 관계없는 대검 중수부장이 퇴임을 하고 어떻게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사건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김홍일 변호사한테 물어보든지 하고 나 관심이 없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만 이렇게 그 모든 걸 뒤집고 이렇게 연결하고 하는 이거는 선입견이나 뭐랄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명색이 기자를 했던 사람이 모든 게 떠먹고 뭐죠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돼.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검찰이 8개월 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 조사 한 번 받았습니다. 더 이상 부르지도 않더군요. 근데 다음 주쯤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재판에 가서 저희가 허위 보도로 드러나고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가짜 뉴스라면 제가 법적 처벌을 더하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해보니까 계좌 압수수색 등 모든 것들이 판사가 사실 조회를 해서 만약에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때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지금 6개 언론사 10명에 가까운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엄청난 국기문란 1급 살인죄까지 운운하시면서 국민의힘에서요. 근데 만약에 재판 결과가 무죄라면 그때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 문제는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을 맡길 텐데 저는 당시 그러니까 기자로서 귀하가 갖고 있었던 뭐랄까 소스나 이런 게 다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굉장히 뭐랄까 발췌해서 해석하고 마음대로 짜집기 하고 이렇게 보도를 해놓고는 지금 와서 마치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하니까 속지 말로 뭐 얼척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JTBC가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고소를 했죠. 네. 이것도 검찰의 기획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고요. 그런 정황이 있고 그런 관련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언을 검찰에 들어가면서 기자들한테 한 거고 그게 기사화돼서 그렇게 JTBC에서 고소를 한 겁니다. 검찰과 JTBC 기획이나 연합이 없다는 지금 답변 드릴까요? 9월 그러니까 작년 9월 1일에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검찰 압수수색이 실시가 됐고요. 9월 4일에 국회 과방위에서 장재현 의원이 뉴스타파 폐간해야 된다고 하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다. 안 그래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거 할 거다. 라고 하자 약 1시간 뒤에 그러니까 9월 4일 오후 5시 반부터 그러니까 김웅수 그리고 박우기 유일임 위원장과 관계된 분들이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에 대통령이 이것은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 얘기를 하고 9월 6일에 JTBC가 사과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9월 7일에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발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따로, 방심이 따로, 방통위 따로, 용산 대통령실 따로 일어난 일입니까 이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건 사전에 모의가 된 것이고 기획된 정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에게 참고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부 민원 사주 의혹의 시작점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였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은 지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일절 거부한 상태입니다. 봉지욱 기자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의 답변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12월부터 저희 뉴스타파가 지금까지 유일임 위원장의 청부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 약 40여 개의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유일임 위원장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어느 정도 그
책임 있는 자리에 권력이 있는 기관장께서 비리 의혹에 휩싸이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거나 아니면 청와대나 뭐 대통령실에 당연히 경질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 있었고 심지어 최근에 보니까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 뭔지 그리고 유일임 위원장의 청부 민원의 의혹이 아니라 사실상 사실에 가깝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러 나왔습니다. 네, 2023년 9월 1일 검찰이 뉴스타파와 관련해서 신학림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죠. 네. 그리고 나서 9월 4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방심위에서 엄중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발언을 한 이후에 관련 민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난 과방위 전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월 4일부터 7일까지 총 188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이 민원인들의 절반 이상인 40여 명이 류일임 위원장과 직간접적인 사적 이해 관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취재해서 확인한 겁니까? 그때 당시의 보도는 40여 명이었는데 네. 최근까지 계속 취재를 했는데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늘어났습니까? 70명이 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혈연, 지연, 학연뿐만이 아니라 전 직장 그리고 전 직장에 파견 나와 있던 경주시의 공무원 그리고 전 직장에서 MOU를 맺었던 한 문화단체 대표 저희가 확인을 하면 할수록 계속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류일임 위원장의 동생도 관련이 됐다라고 하는 네.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관련해서 동생도 만나봤습니까? 네, 제가 제일 처음 찾아간 게 유일임 위원장의 동생이었고요. 일각에서는 저희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동생을 찾은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닙니다. 유일임 위원장의 동생은 인터넷에 이름만 쳐도 나오는 분이고 또 이메일 주소나 여러 가지 확인을 통해서 그리고 부고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찾았는데요. 대구의 한 수련원의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고 계셨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렇다면 유일임 위원장의 동생이 자기의 의지로 민원을 낸 것인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자 봉지욱 기자가 직접 취재했던 영상이 준비가 돼 있죠. 시간상 많이 듣지는 못하고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근데 형님이 왜 부탁하셨을까요 그런 거를? 부탁? 예. 이유가 좀 도와달라, 아닌데. 도와달라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 부탁은 아니고 예. 그 아는 지인이 예. 이름은 얘기 못 드리는데 이런 얘기가 이제 돌고 있다. 네. 이도 한번 도와주는 셈 치고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러지. 예. 이래놓고 설마 그 정도 레벨이면 주변에 지인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냥 한 지인이 연락 와서 하더라고. 그리고 같이 해놓고 딱 한 이틀인가 후회가 되더라. 내가 할 얘기 아니다. 그 지인분이 이런 분이 형님 쪽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인가요? 그 후배인가 그럴 거예요. 후배분이. 후배인데. 네, 자 동생을 만났는데 이 동생은 류일임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민원을 내달라 이런 부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군요. 자 그런데 류일임 위원장의 동생, 부인, 가족이나 지인뿐만 아니라 경주 엑스포 관련자들도 민원을 제기했고 경북 관광공사의 직원도 민원을 제기했고 류일임 위원장이 방심위 특위위원으로 임명한 특위위원 2명도 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류일임 위원장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없습니까? 그렇죠. 동생 학연 그러니까 동생과 아들, 그 동생의 부인, 처제, 동서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그 경주 엑스포 전 직장 그리고 또 전 직장과 관련된 또 다른 직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일임 위원장을 중점에 가운데 두지 않으면 이 민원을 낸 그룹들은 한 4-5개의 그룹들은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고요. 지금 동생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엊그저께 제가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형의 부탁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그렇다면 형의 후배 지금 방금 보셨듯이 형의 후배가 나에게 형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민원을 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저께는 이제 아예 말을 바꿔서 아니다. 이 민원 자체는 내가 기획한 것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하, 자 류일임 위원장 동생이 그렇다면 자신이 무슨 민원을 냈는지에 대해서 내용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까? 유일임 위원장 동생이 스스로 내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그 대목에서 느꼈는데요. 일단 그렇다면 자기가 민원을 직접 쳤다면 어떤 보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민원을 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물어봤더니 사실상 대답을 못했고요. 심지어 유일임 위원장의 동생이 제가
JTBC에서 재직할 때 2022년 2월 21일과 28일에 보도했던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그 저를 아시냐? 혹시 이 보도에 대해 내용을 아시냐라고 물었을 때 전혀 설명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보도를 못 보고 민원을 어떻게 내신 것이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들어가니까 자료가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봉지욱 기자가 취재를 했던 네. 동생분은 중간에 민원을 철회했군요. 네. 네. 그 형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이해 충돌이다 뭐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동생분은 민원을 낸 지 2, 3일 만에 철회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 3일 만에 철회하신 건 아니고요. 그럼 왜 하셨냐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해도 형이 위원장인데 내가 민원을 낸 것은 부적절하다. 동생분은 부적절하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유일임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뭐 안 하시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자, 류일임 위원장의 동생은 이해 충돌을 인정하는데 네. 류일임 위원장 본인은 이해 충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관련 답변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네. 시작해 주시죠. 류일임 위원장님 네, 취임하자마자 유교단체 찾아가셨죠? 예, 성균관을 찾아갔었습니다. 거기 왜 찾아갔어요? 갑자기 방심위원장이? 제가 성균관 재단 이사였고, 그리고 성균관 관장님을 제가 아는 사이라서 마침 오셨다 가길래 인사차 찾아갔습니다. 그 동생이 유교단체 관련 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동생이 하는. 예, 영남 선비 문화수련원에 있습니다. 예, 그때 방심위원장이 성균관 갈 때 동생도 같이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네요. 사적으로. 예, 아닙니다. 권한을. 제가 그 다음에 예, 말씀해 보세요. 동생 제가 같이 영남 갔고 선비 문화수련원에 동생은 사무총장으로 있고 네. 저는 이사로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방심위원장이 됐는데 예, 왜 거길 찾아가시냐고요? 동생 대동하고 성균관장님 인사로 이사면 갔습니다. 잠깐만요.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도대체 공사 구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깜짝 놀란 것은 그 YTN에 있을 때 곱창집 이거 다 사실로 보입니다. 네. 왜 도대체 공사 구분이 없는 분이다. 위원장님 거기에 네.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설명을 뭐 드려도 곱창집에 되겠습니까? 대해서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노정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니요, 그거는 저한테 하실 얘기가 아니죠. 제 질의 시간에 왜 노종련 위원 곱창집 대해서 하고 좀 합니까?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곱창집 지금 곱창집 저기요 곱창집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게 아니에요. 아니 방금 위원장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아니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곱창집 그 누나 곱창집이라는 거 아닙니까? 누나의 예 곱창 전골집 YTN에 보도 나간 적 없습니까? YTN에 나간 게 아니고 YTN의 왜 채널이 YTN 관련 자매회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누나 식당은 대구 경북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 중에 하나고 그 이전에 방송에 소개된 것만 해도 한 20차례 정도 소개된 유명한 맛집입니다. 제가 소개를 안 해도 YTN 채널에서 소개를 안 해도 평일에도 번호표 뽑을 정도로 예. 예. 잠깐만요. 자, 요 부분에 관해서는 유명한 맛집이라서 누님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제가 노정면 위원님이 온몸으로 저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무지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것 같고요.